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책임을 뛰어넘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자책이 심해지면서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잘못된 결정이란 없다.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패기에 찬 젊은 인재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의 기준은 책임이다. 이 결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그것이 곧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결정은 환상이다. 도전은 도박이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모한 것에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떠맡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20대 시절 나는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서투른 청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답을 찾았다.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너무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였다. 아직 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종잣돈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나는 무모했다. 너무 무모해 두려움조차 없었다. 실패해도 내 책임은 아니란 생각이 그 시절의 나를 지배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 내게 투자해준 사람들, 젊음이라는 빛나는 시간을 내게 내어준 사람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과 긴장이 없었다. 내가 넘어져도 모두가 괜찮아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패는 냉정했다. 모두가 떠난 빈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응석바지에 불과했고 어리광이나 피우는 어린애였다는 사실 앞에서 뼈가 아팠다. 그리고 나서 큰 교훈을 얻었다. 책임질 수 있는 선택,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요 모험이라는 것을.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면 두려움과 좌절, 후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인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젊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젊으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아마추어 세계에서나 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젊음을 어리광을 피우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젊음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 좌절,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희망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책임감이 투철한 당신을 세상이 그냥 놔둘 리 없다. 듣게 먹잇감이 받고 되어주지 마라.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과거를 뜯어고칠 수 없다. 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 기억은행 속에 예치해둔다. 그러면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된다. 나는 파산했던 경험에 희망의 독설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가볍고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차디찬 희망의 쓴소리가 소환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파산한 경험을 상처로만 남겨두었다면 나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하고 후회하고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일만 없었다면, 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 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경험은 어떨까? 분명 좋았던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좋았던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하지만 좋았던 경험을 소환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좋았던 시절과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이다. 끔찍했던 경험에서 배우고 좋았던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딱 이틀 있다. 그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침대에 누워 달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목표에 도달하는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준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금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두려움에서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만 당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아는 것에서 힘을 얻어라.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기 스위치처럼 간단하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없다. 도대체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뭔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상을 완전하게 밀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뭔가를 밀어내면 그것과 동일한 힘을 가진 뭔가가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나면 더욱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장면만 불러낼 수 있도록 작동한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모든 행동이 그렇다.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뇌가 갈팡질팡할 수는 있다. 집중력을 발휘해 일을 해나가면서도 자꾸만 뭔가를 염려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업무에 몰두하게 되고 그만큼 걱정이나 두려움에 붙들릴 시간은 적어진다. 다음의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한 아이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너른 빈터에 서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집의 양쪽에는 각각 커다란 정원이 딸려 있었다. 그런데 두 정원의 모습이 매우 달랐다. 한쪽 정원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그리고 정원사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난 듯 보였다. 그는 잡초를 뽑으면서 연신 욕을 퍼붓고 있었다. 또 다른 정원은 조화롭게 보였다. 사방에 꽃이 피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다. 이 정원의 정원사는 나무에 기대어 즐겁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는 뭔가 일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는 정원사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쪽 정원에서 일하는 아저씨보다 무척 한가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을 잘 관리할 수 있으셨는지요? 정원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나도 저 친구처럼 잡초가 보일 때마다 열심히 뽑아냈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단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잡초의 뿌리들은 늘 땅속에 남아 있었고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씨앗들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거든. 결국 잡초는 자꾸만 자라났지. 정원 한쪽 끝까지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다른 쪽에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단다. 아이는 정원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단다.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과 식물들을 찾아낸 거지. 이 식물들은 얼마 후 잡초를 깔끔하게 밀어냈지. 잡초들이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어들었단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아이는 정원사를 따라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갔다. 모두가 즐겁게 들떠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정원사가 갑자기 전등을 껐다. 일순간 방 안이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어둠 속에서 정원사의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이 캄캄한 어둠을 잡초처럼 뽑아내는 게 가능할까? 잠시 후 불을 다시 켠 정원사가 평화로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거란다. 어둠을 파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니.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해낼지, 모든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습을 해보라. 지금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답이다.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당신 자신이 뚜렷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모르는 것 투성일 때는 아는 것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라. 나는 이 말에 깊이 동의한다. 이 말을 당신의 평생 마음에 품고 다니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어둠을 빛으로 채우듯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 감사하는 것으로 두려움, 걱정을 덮어버릴 수 있다. 이튿날 아침 정원사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아이는 이윽고 또 다른 집에 도착했다. 그 집에 딸린 정원 또한 이름 모를 잡풀들로 무성했다. 아이가 잡풀들 사이에서 뭔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 집의 주인이신가요? 남자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단다 꼬마야. 정원에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하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의사란다. 내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와 독초들로 약을 만든단다. 독성을 지닌 당신의 상황을 토대로 처방전을 만들어 보라. 당신의 상황을 통해 치유와 자극을 받아라. 더 쉬운 상황이 주어지길 소망하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하라. 압박감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당신이 한다. 압박감은 우울증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참된 성공은 그 소수의 몫이다. 신바람 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루한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야 승자가 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렵지 않게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의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내실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한 걸음을 걸었고 다시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유일한 매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하루, 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닌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정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는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배낭만을 짊어지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일들의 결과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저녁 때 반드시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성공과 노력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다.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었을 뿐이다. 주어진 힘으로 강철 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그것을 봉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가능성이 당신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아침에 일기를 써라. 일기의 비밀은 매우 간단하다. 일기는 우리를 삶 속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한다. 그렇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건들을 더 오랫동안 간직한다. 일장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는 성공일기도 써야 하고 최악의 경험담도 기록해야 한다. 최악의 경험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힘을 주고 성공일기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불어넣는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아침일기의 작성을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을 열어주는 기록도 중요하다. 즉 아침 일기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 앞에서 언급한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 톡톡한 도움을 제공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일기를 써왔다. 내 아침 일기장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나는 오늘 출근하면 직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겠는가? 오늘 내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무엇에 가장 감사해야 하겠는가? 오늘 내게 직원과 조언을 해줄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내 컨디션으로 볼 때 가장 잘해낼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려움과 긴장을 유쾌하게 다뤄줄 필살기는 무엇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 있다. 아침 일기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제와 꼭 다를 필요도 없다. 그저 질문에 가볍게 답해가다 보면 질문의 답처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뭔가 체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형성되면 그것을 실행할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믿기지 않는다면 한 달만 아침 일기를 써보라.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아침 일기는 실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매일 아침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늘 망설임과 지나친 고민들을 파고드는 법이니까 말이다. 우리는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리거나 길들이는 데 유용하다. 두려움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실행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한다. 실행의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성공과 목표를 얻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다. 무엇을 하든 되게 하라.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무엇을 하든 되게 하라.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습관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못 푸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외국어 공부가 가당키나 하나? 승진? 모난돌이 정 맞는 법. 그냥 지금처럼 길고 가늘게 가는 게 좋지. 주식 투자? 웃기고들 있네. 주식시장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보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야. 잃지 않는 게 버는 거야.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자신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리얼리스트라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철부지들이 아닌 이성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뒤섞여 공존해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세상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 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강건한 믿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인식을 넘어 현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현실을 바꾸는 데 존재한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청년 장교 시절 상관의 막사에 호출을 받았다. 상관이 말했다. 나폴레옹, 자네는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느긋하고 태연하군. 대체 자네는 무슨 근거로 이 끔찍한 전쟁 상황에서 그처럼 낙천적인 태도를 고집하는가? 나폴레옹이 막사 밖에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군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관이 대답했다. 먹구름이 보이지 뭐가 보이겠나? 나폴레옹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장군님의 차이입니다. 제 눈에는 항상 저를 비추어주는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먹구름도 그 별을 숨기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긍정적 프레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다. 긍정주의자가 되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별을 가지려면 강력한 연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장담하건대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몇 시간만 함께 어울려보라. 그러고 나면 당신은 분명 나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자극을 계속 얻으면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습관과 강고한 믿음의 체계 습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긍정론자도 비관론자도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긍정과 비관은 후천적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다. 노력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긍정론자의 멘탈이 부정론자의 멘탈보다 변화,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긍정주의자들은 안 될 이유보다 될 이유를 찾는다. 안 될 이유를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 안 될 이유가 적중했다고 치자.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그르쳤다고 해보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예상이 적중했으니 기뻐해야 하는가? 비관론자에게 성공이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라.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악의 과거 경험을 소환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제공한다. 나아가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두려움에 맞서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가? 완전한 무일푼이 되는가?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왔는가?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작성하다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될 것이다. 그 시나리오를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이 서면 도전해야 한다. 최악이 와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뜻밖에도 다 마음이 편해지고 침착해진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용기를 만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이 생겨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더 힘을 낸다. 무엇보다 인간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주 조금 상처받고 돈을 잃고 실패했을 뿐인데도 인간은 이미 최악에까지 마음이 달려가 있다. 그렇다. 조금만 무너져도 이미 마음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두려움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미리 체험하면 두려움에게 속도를 내주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강한 존재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주식시장이 숱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듯이 인간의 삶 또한 우상향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항상 안 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면 일희일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생의 목표는 종착역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출발선에 있고 늘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공포를 이긴 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듯이 두려움을 극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의미.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뭔가에 단단하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는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좀 더 무거운 아령을 준비해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지나 자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해야 할 시기다.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 매일 뒷산만 오르는 자는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뒷산과 히말라야 사이만큼이나 격차가 벌어진 인생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짜증이나 내다가 생의 마지막 날을 맞고 말 것이다. 히말라야 등정이 꾸민 사람들은 수천 시간 동안 암벽을 오르는 연습을 한다. 수천 시간의 암벽 타기 연습이 없으면 히말라야는 글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거야 그 사람들이 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혹독한 연습을 기꺼이 하는 것이겠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실은 놓쳤다. 즉,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히말라야 등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더 높은 산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계의 지붕까지 올라가 보겠노라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산을 좋아하지만 그저 뒷산을 오르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전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후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 전자의 삶도 후자의 삶도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후자의 삶을 살면서 전자의 삶을 동경한다. 벽을 오르지 않고 쳐다만 보는 사람에게 벽은 두려움과 압박, 분노, 짜증의 대상일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통렬하게 원해야 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의 수준으로 전락한다. 벽을 오르는 사람은 히말리아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벽 안에 있는 것이 안락한 사람은 벽의 의지에 지금껏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벽을 향해 고래고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평생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것이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흐르는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는가?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물의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물은 한 방울의 샘물에서 시작해 망망대해로 나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의 길을 통제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큰 섬도 물길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다. 확신에 차 있어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부드럽고 여유 있게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자신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있다. 화를 내야 할 때를 알고 미소를 지을 때를 안다. 조언을 줘야 할 때를 알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안다. 타인을 껴안아야 할 때를 알고 타인과 결별해야 할 때를 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를 알고 자신을 밀어붙여야 할 때를 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 줄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오한 성찰이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짜 강해지기보다는 강한 척하는 데 더 익숙하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바위 때문에 자신의 길을 방해받지 않는다. 바위를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 흐르는 강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그런 사람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강력하게 빛나는 카리스마를 원하는가?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뛰어들어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주어진 시간을 안정되고 편안하게만 보내지 마라. 어떤 일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올바른 일을 행하고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뭔가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즉시 포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불가능한 일이 뜻밖에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에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다. 개구리들은 생크림이 담긴 통 속을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생크림을 잔뜩 먹고 난 개구리들은 통 밖으로 나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통이 생각보다 깊어 빠져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개구리들이 몰려와 통 주변에 빙 둘러앉아 세 마리의 개구리를 비웃었다. 세 마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개구리 두 마리는 통박 개구리들의 예언대로 포기를 한 채 크림 속에 빠져 숨을 거두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허우적거렸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그리고는 드디어 성공을 거뒀다. 끊임없이 발버둥을 친 바람에 생크림이 딱딱한 버터를 변했고 이를 딛고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강연을 할 때 종종 이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러면 청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마를 찌푸리며 현실의 삶은 이와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당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눈을 감기 때문이다. 빛과 출구, 해결책을 발견하려면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으면 미처 보지 못한 것들, 무심코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빛이 흘러나온다. 나폴레옹의 별을 기억하는가? 어떤 먹구름도 별이라는 빛나는 존재를 숨기지 못한다. 나는 지치고 힘겨울 때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찾곤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로지 노는 것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에게서 위안과 힘을 얻는다. 어떤 이해 타산도 개입되지 않는 저 순진한 몰입과 집중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손익을 따지고 앞뒤를 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데 인생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다. 언젠가 독일 언론의 한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며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다. 보도 셰퍼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요? 나는 즉시 답신을 보냈다.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는 한 고객으로부터 이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결론은 간명했다. 폭도들이 거리를 누비고 주택가를 약탈할 것이었다. 국가의 법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식료품 구하기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몰락에 관한 예언서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들춰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책들이 공포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비서에게 책을 건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용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며칠 후 비서는 무척 진지한 얼굴로 앞으로 닥쳐올 몇 년의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 두어야 할 생필품 리스트를 뽑아왔다. 다양한 종류의 캔수프, 대용량 밀가루와 쌀, 활과 화살 같은 무기까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비서가 내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긴장감이 뚜렷한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는 몇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공포를 앞세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포에 대비하는데 나만 혼자 천하타평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아늑해진다. 누군가 격발 스위치를 조금만 당겨도 총알처럼 튀어나가 공포의 전도사가 되어 거리를 누빈다. 식료품 매장의 진열대가 싹쓸이 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생존 무기들이 담긴 재난 배낭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고 비관론자들의 확성기가 열변을 뿜어낸다. 그러다가 일순간 거리에 출몰하던 공포가 싹 사라진다. 일상이 회복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을 출근해 일하고 퇴근해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공포가 창궐할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희망 따위를 믿다니 당신도 나처럼 실패할 거야.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한다. 타인의 계획에 대한 반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웃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혹여나 그 사람이 자신의 못 이룬 성공을 거둘까 두려워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씁쓸한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성공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관한 조언만 해줄 수 있다.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라, 안 된다, 금물이다 등으로 끝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하라,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등으로 끝맺는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직접 제시한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네에게 어떤 충고도 할 권리가 없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그들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빠져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루저들과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을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다. 늘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다. 늘 당신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개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의 영어는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I don't want to make an exception. I don't want to make an exception. I I don't want to make an exception. exception. exception이 뭐예요? 예외죠. 저는 예외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하는 말은 exception. 뭘 하든 뭐 영화를 보거나 뭘 하든 저는 바로 뛰어든다. 아까 뛰어들어라고 했죠, 그죠? 야, 씨, 타이밍 끝내주네. 자기는 뭘 하든 바로 뛰어든대요. 그리고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그것까지 해야지 말이 돼요.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내 규칙입니다. 끝까지 하는 게 내 규칙이에요.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I don't want to make an exception.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력하게. I don't want to make an exception.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I don't wanna make an exception. It's my role to get to the end. 와, 오늘 내용도 또 어마어마하네요. 막 그 타이탄의 도구들은 되게 다양한 이제 타이탄들의 말이라면 여기는 결국 포기하지 마라.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되게 멋진데요. 성공한 사람들 말만 들어라.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어른들이 되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듣지 말아야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응?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